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겪었던 아주 황당하고도 몹쓸 일을 전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주 끔찍해요. 일단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한 백화점의 명품관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별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자리에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좋은 단골 손님들도 참 많이 만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았어요. 나름 일을 통해 보람을 느꼈고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손님들을 통해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였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해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고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했었고 아들이 다행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그때 저는 그 합격 소식을 듣곤 뛸 듯이 기뻐했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너무 내가 아들에게 공부만 강요해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버렸나 싶기도 한 마음에 괜시리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암튼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는 사실은 그저 좋기만 했죠. 그리고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했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살았어요. 그러니 아들은 이런 제 모습에 너무 미안해했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엄마는 괜찮으니 엄마 걱정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만 했네요. 아들은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아들은 무탈하게 졸업해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제가 일하는 매장에 들어섰어요. 매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아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뚜벅뚜벅 들어오는데 자기애로 가득 차 있어 보였죠. 워낙 오랫동안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지만 그 선글라스 속 얼굴 표정 또한 어떨지 뻔했죠. 역시나 매장에 들어와 선글라스를 벗더니 자신의 잘남에 취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단골들이라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뭐 그래도 자기애가 넘치면 좋지 생각하곤 제게는 손님이니 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상품이 있으세요? 저는 친절함을 한껏 발휘해 이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가 다가가자마자 코를 막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나이 든 사람이랑 얘기하면 꼰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다른 직원이 응대해줬으면 하네요. 하는 말에 저는 소위 벙찐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질하는 손님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응대했지만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무개념은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황당한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을 얼마나 치욕스럽게 만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듯 했네요. 그 말을 들은 매장 내의 직원들 또한 저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한 발짝 물러서 다른 직원을 불러들인다고 하였어요. 속으론 이런 싸가지가 다 있나 싶은 마음에 계속 그 여자 등 뒤에서 씩씩대었죠. 그리곤 젊은 직원이 그 여자를 응대하는데 이 제품은 이번 신상으로 색깔이 잠깐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오빠, 나 백화점. 아무리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라 하더라도 말투에서 하대하는 듯한 반말을 찍찍하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빠, 너무 보고 싶다.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지? 알았어.
뭐? 지금 나 가방 사주러 온다고? 알았어, 오빠. 얼른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는데 그 통화 소리에 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짐작이 갔어요. 표정 관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에 더 있었습니다. 통화로 온다고 했던 남자가 도착을 해 계산을 해주는데 그 여자보다 좋기 30살이나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리곤 팔짱을 끼며 매장을 나갔는데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선 직원들 전부 난리가 아니었죠. 저런 손님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제게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런 직원들을 달래며 그냥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하였어요. 그리곤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혹시 환불을 하려나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손님, 혹시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니 아줌마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꼰대들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왔던 거 아는 체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죄송하지만 손님, 감정 노동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실 경우엔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어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핫소리를 내며 비웃더라고요. 저기 아줌마, 내가 오늘 여기 매장 매출 올려주러 왔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내가 아까 첫 번째 호구한테 백 사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괜찮길래 2번째 호구한테도 또 하나 사달라고 카드 받았는데 나도 아줌마 때문에 기분 상당히 잡쳤거든? 그러니까 아줌마도 오늘 나 같은 손님 놓친 걸 후회해봐. 그리고 똑똑히 들어요. 나도 오늘 당신 컴플레인 걸 테니까 그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으면 손님 비유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라며 제게 아주 고깝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저도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 여자는 획 하고 매장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도 감정을 지닌 사람인지라 이렇게 한 번씩 갑질하는 사람들이 왔다 가면 그날은 하루 종일 멘붕인 상태로 멍하게 있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20년 가까이 자부심을 가지며 해온 일인데 내 직업은 영원히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본사에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말을 해도 본사도 결국엔 손님들 편이니 저희에게 더 잘 응대하라고 밖에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직원들이 처져 있는 저한테 회식을 하자고 했는데 영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회식도 안 하고 혼자 집에 가서 진탕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또한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을 보곤 엄마, 일 많이 힘들면 이제 그만두세요. 저도 밥벌이하고 이제 돈 들 일도 없는데 그동안 엄마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젠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넌 몰라. 내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일은 평생 내가 해온 일이고 일하는 것도 아직은 재밌어. 그래도 엄마 이렇게 힘들어하고 속상해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젠 저도 엄마 먹여 살릴 정도는 됐으니까 너무 힘드시면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아이, 석찬아. 아니야. 엄마 힘들어서 술 마시는 거 아니야. 오늘 엄마가 판매 실적이 엄청 좋아서 기분 좋아서 한잔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들은 누가 봐도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제 모습에 걱정을 했고 제 장단을 맞추며 열심히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며 술을 따라주더군요. 덕분에 아들과 수다를 떨며 기분 좋게 잠에 들었는데 이런 아들은 늘 제게 아들이자 남편의 역할까지 해주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 된 입장에선 더 미안하고 더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 중에 제일 고마웠던 건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장성하게 올바르게 커주었다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지만 대견했고 어느 아가씨가 와도 저희 아들과 결혼을 한다면 복받은 거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들은 제 자부심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아들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불쑥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는데 새빨개진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엄마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려고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근데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아니, 너 여태껏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살가울 땐 살갑지만 과묵한 아들이라 저와는 단 한 번도 이성 친구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여자친구는 만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뭔가 느낌적으로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석천이 너 그 아가씨가 많이 마음에 드는구나. 결혼 생각 있구나. 너무 잘 됐다. 네가 결혼 생각까지 하는 거면 엄마는 무조건 마음에 들 것 같다. 얼른 약속 날짜 잡아보자. 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이 친구랑 계속 결혼 생각은 있었는데 어제 여자친구한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엄마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아들도 많이 놀란 얼굴이었지만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아들 말로는 여자친구와는 계속 결혼 생각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려면 당장 큰돈이 들어가니 돈을 좀 더 모았다가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빠르게 결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혼전 임신이 탐탁진 않았지만 워낙 진중한 아들이니 여자친구도 잘 골랐으리라 생각을 했고 한번 만나보자고 하였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되는 동시에 할머니가 되는 꼴이었고 이래저래 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날짜를 잡아 집에 초대하라는 말을 했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일을 하니 저희 직원이 와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온다고 하니 그럼 아드님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글쎄, 아직 그런 걸 못 물어봤네. 저 점장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기분 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점장님 아드님은 공부만 하셔서 사람 볼 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점장님이 만나보시고 어떤 여자인지 잘 좀 눈여겨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원한테까지 저희 아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그럴 수 없다고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괜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자기야, 그럴 일 없어.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축하는 못할 망정. 죄송해요 점장님. 제가 말실수한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치기 어린 젊은 여직원의 부러움이 섞인 질투가 섞인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곤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을까 싶었던 게 그 여자는 바로 저와 손님으로 마주친 그 싸가지 없었던 젊은 여자였거든요. 세상 좁다 이렇게까지 좁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이 여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 여자 또한 저를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우리 초면인데 나 기억하죠? 라고 하니 이 앙큼한 것이 저를 알고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아들 또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마가 체린이를 어떻게 아냐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일하는 땡땡 백화점 땡땡 매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때 사가지고 간 가방도 오늘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면세점에서 친구한테 부탁한 가방인데 혹시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제가 워낙 좀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서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라며 눈웃음을 치는데 일단은 집에 왔으니 밥은 먹여서 보내야겠다 싶어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공격적인 질문들을 퍼부었어요. 제가 그날 봤던 이 여자의 성격, 태도, 그리고 남자 생활까지 모두 다 알고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중간에서 제게 면박을 주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체린이 불편하게.
아니, 그럼 무례한 질문들을 하시면 어떡하세요? 원래 엄마 안 이러시잖아요. 그러니 아들 여자친구는 마치 아들의 이런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화장실로 뛰쳐갔고 한참 뒤 밖으로 나와 저 어머니 오늘 이렇게 저녁 차려주셨는데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 석찬 씨랑 결혼해서 내조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잘하겠습니다. 라며 저희 집을 빠져나갔어요. 아들도 그 여자를 받아준다며 나가는데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나간 뒤 저는 음식을 치울 새도 없이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저딴 여자한테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아들을 말려야겠다 싶었고 저 여자가 매장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호구라는 남자가 혹시 내 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들 여자친구도 부모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모 고모 할 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부를 가족도 없어 식도 조촐하게 하고 싶다는데 이것도 영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업도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사업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데 말이 사업 궁리지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한 게 몸에 두른 것들은 죄다 명품이었죠. 저도 이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알았고 저게 신상인지 예전에 나왔던 건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저것들도 저 여자가 말했던 오빠들이 사준 것들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 어쩌면 이 여자의 말대로 저희 아들이 이 여자에게 콱 하고 물린 호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아들이 들어왔고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여자에 대해 제가 본 것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뱃속의 아이도 수술을 해서 낳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때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이 더 먼저였고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20대 초반 못 모를 때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먼저 하고 결혼식도 없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임신한 걸 후회하지 않고 전 남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게 살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요. 사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해왔었어요. 나중에 커서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이 말을 강조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아들은 제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치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대체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수술을 시키라 마라 하는 거냐고요. 체린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제 아이예요. 그리고 오늘 체린이가 들고 온 가방이 엄마네 매장에서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가방 알아요. 그 가방 체린이 친구가 해외 간다고 해서 부탁한 가방이었다고요. 하며 저보고 질투하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들은 마치 허구의 일이 되어버렸고 아들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제 입으로 다 들었는데도 부정을 하려는 듯 그저 화만 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엄마가 결혼 반대해도 나는 체린이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며 집을 나가버리는데 그날 이후 아들은 보란듯이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10대 때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사춘기를 나이 먹어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건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땐 어려서 고치면 되지만 다 큰 성인의 생각을 고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식까지 아들의 강행으로 밀어붙이게 되었는데 저는 그 결혼식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대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된 그 애는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런 여자에게 벌써부터 물이 들어버린 아들은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생각을 했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을 망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괘씸한 아들놈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애가 지 아내가 출산을 하니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채린이가 딸을 낳았어요. 엄마도 한번 오셔서 보셔야죠. 부탁드릴게요. 7, 8개월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고 제게 무척이나 미안한 듯 해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아들의 풀 죽어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우라가 더 치미는데 속으론 그러게 이놈아, 엄마 말을 들었었어야지 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한숨만 이리 내쉬고 저리 내쉬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부탁대로 처음으로 아들이 사는 신혼집에 가게 되었는데 비워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몸조리하는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까지 잔뜩 끓여서 가지고 가게 되었죠. 아들네 신혼집은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곳 같았어요. 원래 오피스텔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비싼데 왠지 이곳도 며느리가 닥달을 해서 여기에 사는 것 같았죠. 보나마나 뻔하다 싶었어요. 애증이라는 마음이 이럴 때 드는 마음인가 싶었어요. 밉다가도 안쓰럽고 안쓰럽다가도 미워지니 말이에요. 일단 신혼집을 보니 또 며느리가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고 얼마 뒤 아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세상에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입이 딱 벌어져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라는 애가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제 다리를 붙잡더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석찬 씨 좀 설득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대번 소리를 지르며 너 뭐 하는 거야? 뭘 설득해달라고? 장난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사과해. 그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똑바로 사과하라고. 그러니 며느리 그 애가 저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그 매장에서 어머니한테 갑질하고 못되게 한 거 그거 저 맞아요. 근데 저 아니라고 우기고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애를 일으켰고 아들에게도 얘 석천아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그만해. 너도 잘못 인정했으니 됐다. 일어나라 하는데 아들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애의 짐들과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놓고 내쫓으며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애는 저를 붙잡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저희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들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지 와이프를 들어 밖으로 내팽개치고 문을 잠가버리는데 저는 이런 아들의 태도가 너무 당혹스러워. 얘 석천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네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면 됐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너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그런 일 당했다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라며 다그치니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사실 저 다 알았어요. 다 알고도 이 여자 만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의 계획이었고 이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와 제가 처음 만난 그날 사실 아들이 저희 매장에 왔다가 제가 이 여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모습에 피가 끓어 어떻게든 이 여자를 제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를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여자를 따라가 마음에 든다며 번호를 물어봤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하다 사귀게 되었대요. 그리고 혹시나 애라도 생겨 이 여자에게 발목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 여자와 사귀기 전에 비뇨기과에 가서 묶는 수술까지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여자는 사귄 지 5개월 만에 저희 아들에게 임신을 했다고 하였고 아들 또한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건 보나마나 본인의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임을 확신했대요. 사실 처음엔 엄마인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아들은 옳다구나 싶어 출산을 하자마자 친자검사로 본인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사기로까지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의 계획이었고 저한테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는데 아들의 말을 듣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엄마가 그런 대우 받는 거 아들로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더 화가 난 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비록 너무 멀리 왔지만요. 엄마한텐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얘기를 사실대로 했더라면 분명히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얘기 못 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저 때문에 엄마를 위해 복수를 한다는 패기로 이런 여자를 만나 정관수술까지 받고 결혼까지 한 거죠. 이런 아들이 미련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미안했어요. 만약 내가 아들에게 이런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아들이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애려왔어요. 제 아들이 이 여자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피가 서린 복수였던 거죠. 물론 이 사실들을 아들은 이 여자에게 다 말을 했대요. 그러니 이 여자도 본인이 저지른 사기가 있으니 저희 아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며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도 지가 사기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또 고소를 당하면 엄중 처벌이 된다고 했다네요. 사기 전과까지 있다니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본인이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괜히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가 고소당할까봐 두려워 저한테 사과를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 여잔 제가 아들과 집 안에서 얘기할 동안에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저는 문을 열어 제가 싸들고 온 다 식은 미역국을 그 여자의 얼굴에 들이부으며 다시는 내 아들하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썩 꺼지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딴 여자와 더 이상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받으면 저희야 덜 억울할 테지만 경찰서를 오가며 이 여자와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더 아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또한 제 의견에 동의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도 본인의 명의였다며 엄마,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몇 개월이 지나서야 조금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시 비뇨기과에 가서 푸는 수술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자를 만나고 있진 않아요. 엄마 된 마음으론 아들이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으면 하지만 본인의 인생 가치관이 있으니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였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듯 저도 아들을 늘 아끼며 아들의 인생을 응원하려고요. 부디 자식들 결혼시키실 때 자식들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시고 후회 없는 결혼을 시키셨음 합니다. 그럴 땐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